안녕하세요. 잭교관입니다. 강철부대 W 2화를 들고 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2화에서는 이수연 박보람 대원이 첫 스타트를 끊었죠. 강철부대 하면 이제 참호격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물에서 하는 저 훈련 아닌 훈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봉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지저분한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군에서도 자주 하지 않은 훈련 중에 하나일 뿐더러 미군 민맵 프로그램에서도 저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고무 타이어를 잘게 썰어서 쿠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매트가 있는 곳에서 맨발로 또는 신발을 신고, 아니면 모래 바닥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저런 물 속에서 하는 훈련도 물론 필요는 하나, 지속적인 훈련으로 참가자들의 추가적인 질병 질환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개인 생각을 하면서 매번 보게 되네요. 어찌됐거나 이수연 박보람 대원의 이제 그래플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2화에서는 전술적 시각보다는 무도인으로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일단 그래플링 기술에서 하체를 잡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박보람 대원이 그래플링을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격선수 출신이라고 일단 하는데, 군에서 터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논의 끝에 저러한 기술을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수연 대원의 그 거구에도 불구하고 맥을 못 추는 저러한 상황은 하체를 공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강은미 전민선 대원과 박민희 윤재인 대원의 2대2 대결을 좀 볼까요? 일단 여기서 김동현 MC와 장은실 MC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MC의 주장이 약간 엇갈렸죠. 김동현 MC는 전민선 대원과 윤재인 대원의 격투에서 주짓수를 언급하면서 전민선 대원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플러로서 유리할 것이다. 장은실 MC는 본인이 레슬링을 해본 결과 장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그래플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물론 둘 다의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참호격투라는 물이 무릎까지 오는 특이한 상황이죠. 이 특이한 상황에서는 주짓수가 또는 유도가 적절하게 노기 기술이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할 때는 오히려 윤재인 대원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서 윤재인 대원과 강은미 대원의 격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강은미 대원이 물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 윤재인 대원의 호흡을 차단시키고자 이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전 시즌에서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약간 마스터들이 통제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통제를 좀 안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네요. 자, 강은미 대원과 윤재인 대원의 대결을 보면, 강은미 대원이 이제 목 잡힌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게 일종의 프로레슬링의 헤드락입니다. 근데 헤드락을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헤드락은 머리 부분을 잡는 거지 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이제 목을 잡는 거로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은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전민선 대원과 박민희 대원의 대결에서 전민선 대원이 허리 후리기를 시원하게 합니다. 유도 기술이기도 하고요. 허리 후리기, 물론 도복을 입고 하는 무술이 유도이기는 하나, 유도 선수 출신이라면
맨몸에서 노기를 얘기하죠. 노기에서도 얼마든지 후리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 채용할 때도 유도 선수 출신들을 뽑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자, 그래서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태권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는 태권도를 하고 있고요. 특전사는 특공무술, 그리고 해병대에서는 무적도라는 무술로 해서 심신 단련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미미합니다. 무도인 자격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심신 단련 그리고 개인의 전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술의 단련 시간을 꾸준히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해군의 무사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고, 크라그마가라는 무술을 특전사 그리고 공여단에서도 도입을 하려는 노력을 최근에 하고 있다는 걸 목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식 타격기에 특화되어 있는 무술을 많이 유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플링, 주짓수, 유도, 합기도 같은 그래플링, 레슬링 같은 무술과 스포츠를 계속 수달 단련해야만 이러한 근접 전투, 참호 전투, 총기가 없을 때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지휘부의 무관심으로 많이 결여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임대와 육군 2조의 참호격투에서 보면 이 전투복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강처부대 W에서는 의류 협찬을 헤세드 코리아에서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헤세드 코리아 하면 로카 티셔츠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티셔츠를 개발했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김선정 대표라는 여자 대표와 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이번에 컴뱃 웨어, 방탄복, 럭비 셔츠를 지원한 거로 보여져요. 럭비 셔츠는 이제 마스터들이 입고 있는 걸 럭비 셔츠라고 하고요. 방탄복은 다음 화에서 진행되는 사격신에서 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플레이트 캐리어를 지원했더군요.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컴뱃 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복은 저와 같이 밴드 형태가 없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그리고 1년에 2벌의 지급품에 대한 그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한 벌을 주더라도 저런 밴드가 있는 전투복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한 벌이 더러웠을 때 빨아 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러한 컴뱃 웨어가 수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에서는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사서 입지 못하느냐? 아무래도 보호품 외에는 사제품 착용, 혼착이 군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특수부대 임무상 일반 부대와는 틀리게 특수부대는 저러한 복장에 대한 허용을 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현역에 있을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관련된 관계자들 보고 계시면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해군 팀에서 신고 있는 군화를 언뜻 보니까 바닥에 빨간색 마크가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군화 밑창은 비브렘이 최고입니다. 군에서 현재 보급 중인 트랙스타도 자체 개발한 깔창을 사용을 하고 있죠. 최초의 트랙스타가 군에 보급될 당시에도 눈길, 미끄러운 바닥에 물기가 있는 길에서 상당히 미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많이 보완 절충은 됐다고는 하나 비브렘과 비교할 수는 없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이것도 결국은 기승전 금액인데, 비브렘을 사용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호품이다 보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비브렘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해외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투화 중에 깔창은 전부 비브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전투화를, 군화를 사야 될 상황이라면 비브렘 깔창의 군화를 사셔라 라는 팁을 드리면서, 이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